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맡게 된 서수진입니다. 좀 이따 입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수학 개편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원래 2015년 교육과정은요. 수학상, 수학하 요렇게 있었고 그리고서 수학 1, 수학 2, 그리고서 미적분, 그리고서 확통, 그리고서 기하 요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라는 게 이제 1학년 1학기 때 보는 시험이고 공통수학 2가 1학년 2학기 그리고서 대수 같은 거는 2학년 1학기 그러고서 미적분 같은 거는 2학년 2학기 요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수랑 미적분 1은 이름만 바뀌었거든요. 딱히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근데 보셔야 될 게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가 좀 달라졌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학상이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거든요. 근데 수학하가 여기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부터 방부등식까지는 원래 수학상이었던 거 맞는데 여기 이제 경우의 수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서 또 눈에 띄는 게 행렬. 네. 원래 한동안 행렬이 조금 없었어요. 근데 행렬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서 2학년 때 공통수학 2거든요. 2학기 때. 근데 공통수학 2가 조금 더 중요한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면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가 사실 그 도형 파트예요. 음. 근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도형 파트였거든요. 수학상에서. 근데 이게 공통수학 2로 빠졌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집합 명제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함수가 여기 좀 잘렸네. 네. 함수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하에서 어려웠던 파트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제 2학년 올라가서 함수 다루는 게 편리한데 여기서 함수를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여기 도형의 방정식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담이 공통수학 2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뭐 확통이 원래 선택 과목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확통이 이제 이과 문과 다 본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이 중3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1 내신을 생각하실 것 같아서 고1 내신을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행렬이 마지막에 끼었다고. 근데 중간고사는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까지 여기서 끊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원래 기존에 있던 수학상 내용이었어요. 그러고서 기말고사는 아마 방부등식부터 뭐 좀 중간고사를 많이 잡는 학교는 여기까지 나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방부등식부터 행렬까지 나가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네. 네. 2학기 때는요.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도 어 1학기 때 시험보다 2학기 때 시험을 애들이 더 못 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명제라는 단원에서 쓰이는 용어가 애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그러고서 함수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함수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러고서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가 원의 방정식을 2학기로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도형도 애들이 어려운데 거기까지 그럼 2학기 때 시험이 더 부담스러워졌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아마 2학기 시험을 준비를 잘 하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1학기 때는 1학기 때 사실 당식의 연산부터 2차 방정식까지는 중학교 때 살짝 배웠던 내용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 연산하고 더하기 뺄셈하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겹쳐서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도형 들어가기 시작하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기말고사 때 어떤 게 포함이 돼요? 함수가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2학기를 잘 보내는 게 내신 성적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요. 1학기 때 성적은 조금 낮았었는데 2학기 때 진짜 엄청 조금 올렸는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자체가 수준 자체가 2학기를 훨씬 더 어려워한다라는 거. 네, 그럼 고등 수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몇 번 돌렸다를 믿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한 두세 번 돌렸어요. 많이 돌린 학생은 막 5번씩 돌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처음 듣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돌리긴 했지만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념에 대해서 빵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통이 있어. 그쵸? 근데 요렇게 이렇게 쌓아 올리기만 했어요.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구멍이 생기죠. 이거를 무조건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이거죠. 아,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남들은 뭐 옛날 가정으로 말하자면 미적분까지 배웠다는데 우리 아이 아직 수학 상하도 못했어. 그럼 일단 걱정부터 되죠. 그렇죠? 아,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엄마 내 친구는 뭐 블랙라벨 몇 번까지 풀었대 라고 하잖아요. 다시 제가 블랙라벨 먼저 던져줘요. 못 풉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근데 이건 중요해요. 선행은 일단은 빨리 하면 할수록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공통수학 1이 제일 쉽겠죠. 그 다음 2가 어렵겠죠. 당연히 이 순서대로 난이도는 높아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이들이 이걸 메꾸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다져놓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통수학 2에 함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2학년 때 대부분 배우는 게 다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수에서는 뭐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여기서는 이제 다항식의 함수들 배우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앞에서 배웠던 함수 내용을 까먹고 이걸 들어가게 되면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항상 하는 게 엄마 나 실수했어. 실수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천천히 메꾸는 게 중요해서 고등수학의 방향성은 일단 한 번을 선행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잡아놓은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아, 이번 수업의 목표는 뭐 유형 문제는 다 풀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유형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실수를 안 하고 우리 아이는 유형 문제 다 풀 수 있다. 3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잡아놓는 걸 목표로 해야지. 한 번 돌렸을 때 갑자기 막 심화까지 한다. 근데 그걸 아이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한 명 있긴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과외를 했습니다. 네. 과외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과외를 해달래요. 근데 저는 그때도 고등학교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3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과외 해달래. 저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원장님한테. 저 못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걱정 마세요. 수학 1 하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수학 1을 해달래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시험지를 똑같이 나눠줬어요. 다 푸는 거예요. 심지어 얘가 더 잘 풀어.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네, 저랑 걔랑 6개월 만에 수학 1부터 미적분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 안 그래요. 네, 네, 그냥 다 평범합니다. 네,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고등수학은 충분히 잡힐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 하나만 아셔야 돼요. 뭐? 한번 선행했을 때 목표치까지는 다 채워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게 되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 요거를 메꾸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처음 했어. 처음 할 때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 말 들어요. 하겠죠. 근데 나 몇 번 돌렸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메꾸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게 훨씬 더 성적 올리는 데는 편하다. 처음에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쌓아 나가야지 나중에 했을 때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필요합니다. 왜냐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러고서 수학이라는 특성상 앞에 단원을 모르면 사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앞에 단원 모르는데 뒤에서 그 용어가 나왔어. 나는 몰라. 하지만 아는 척해요 애들은. 들어본 거는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심화 문제 푸는 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을 살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일단 교재는 제 자체 교재를 써요. 그러니까 S라는 건 스타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요 서수진이에요. 네,
여기 수진에서 따온 교재명이고요. 그러니까 S부터 N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가 가장 쉬운 책, N이 이제 제일 어려운 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서 PHS에서 수업할 거는 S 교재입니다. 자, 3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다항식 부분이 연산이라고 해도 아이들 중에서 연산을 실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조금 있어요. 뭐 계산 실수했다, 뭐 엄마 나 3 곱하기 2를 6이라고 안 썼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산력 강화 문제를 조금 넣어놨고요. 저는 이번 수업 목표는 유형별 문제까지는 다 풀자예요, 사실은. 네, 그거를 해놔야지 이제 심화 문제 했을 때 조금 더 편해지니까 유형별 문제 다 푸는 거. 그러고서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레벨업 문제 조금 추가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교재 샘플이거든요. 여기 계산력 강화기 문제, 이제 순수 단순 계산. 단순 계산이지만 너무 쉬운 계산 말고 좀 아이들이 헷갈려 만할 계산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유형 다루는 거. 유형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하나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대표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 하나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시중 문제들이. 두 번째 이제 킬러 문항 대비라는 거는 사실상 킬러 문항은 유형을 여러 개 섞어 놓은 거예요. 그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유형도 있고 이 유형도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풀 수 있는 게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런 문제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나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여기다 조금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 교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잘 헷갈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뭐 역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행을 하게 되면 실수 전체 범위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념 백지 테스트는 하고요. 개념은 저는 3단계로 수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교과서적인 기본 문제들 하고, 그러고서 이번 수업에는 2단계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풀이 유형. 어떻게 풀면 좋을지 약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3단계는 이건 주로 내신 때 하는 개념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과목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내신 대비가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선행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 후에 선행하는 과목들 중에서 우리 조금 쓸 수 있을 만한 거를 가져와서 쓰자라는 거. 네. 그래서 세 번째 교재는요. 서술형 주간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도형을 어려워하냐면요. 도형이 익숙치가 않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대부분 계산으로 풀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고쳐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함수 파트 자체가 함수가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푸는 풀이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으로 풀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계산으로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습관이 잘 안 들여져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답을 맞았는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술형 주간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숙제로 내줘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애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뒤에 보면 첨삭 기준을 가지고 요렇게 푸는 게 더 좋은 풀이야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약간 문제 푸는 교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클리닝 및 오답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개별 과제랑 1일 테스트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설명회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답이 중요하다. 근데 아이들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귀찮아서. 네, 오리고 붙이는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 과제랑 1일 테스트 한해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를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 노트 손필기는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막 받아 적고 강의 노트 필기 막 받아 적으면 사실상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고 적고 끝나죠. 근데 아이들한테 말해요. 너 이거 집 가서 봐야 된다. 근데 잘 안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듣고 강의 노트 못 쓴 거 있으면은 선생님이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날마다 강의 노트는 나가니까 굳이 학생들이 뭐 쓰면 좋죠. 제가 제공해 줬는데 자기 글씨로 쓰면 예쁘죠. 그럼 그땐 칭찬을 해줄 거고,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그럼 일단 수업이라도 들어라. 강의 노트는 내가 너네보다 예쁘게 만들어 줄 테니.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후 클리닉은 필수예요. 네. 요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특이한 상황이 없는 이상은 수업 후 클리닉은 필수로 참여를 시킬 겁니다. 네.
아이들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모토는 그래요. 일단은 그날 배운 거는 그날에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다음날 되면 까먹어요. 그렇죠? 다음날 되면 한 50% 까먹었기 때문에 그날 배운 거는 그날 할 수 있게끔 수업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기응답을 제일 기본적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애들이 좀 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질문 다 했으면. 그래서 개별 클리닉 북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 질문 안 해요. 그쵸? 질문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되게 내성적이더라고요. 막 저 옛날에는 막 선생님 저 이거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잘 안 해요. 실제로 친해지지 않는 이상은 잘 질문도 안 하고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 더더욱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씩 봐드리니까 굳이 아이가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토요일은요 선택 클리닉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를 더 풀고 싶거나 안 그러면은 질문할 게 더 많은데 수업 후 클리닉 시간에 완성을 못했다 하면은 토요일날 선택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4시부터 10시잖아요. 6시간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저도 알아요. 아이들 수업이 많은 거. 근데 4시부터 10시까지 잡았으면 이 중에 1시간은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아이패드 필기 복습 영상 보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이패드 사줘예요. 모든 수업을 다 아이패드로 필기하고 노트 정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때랑 좀 다르죠. 저도 옛날에 교수님이 아이패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근데 교수님 아들은 아이패드를 사주셨더라고요. 네. 네, 아이패드 그래가지고 필기 복습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수업 녹화 영상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녹화 영상 찍으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거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되게 생각보다 아이패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보는 게 익숙해진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필기 영상 보내주면 자기가 모르는 파트만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1일 테스트는 매일 봐요. 4, 7, 4 이거는 사실 문항수예요. 네 번째는 일단 쉬운 개념 문제. 그러니까 계산?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 계산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실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계산 많이 틀리는 학생이구나. 아니면 계산은 좀 잘하는구나. 7번째는요. 7문항은 이제 유형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개념을 알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자, 마지막 4개는 심화 문제인데요. 이거는 유형 2개를 섞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심화를 근데 더 잘 풀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이 조금 더 약한지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자 발송은 이러한 형태로 보내드리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상 반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개념은 몇 개를 맞았는지, 그러고서 유형은 몇 개를 맞았는지, 심화는 몇 개를 맞았는지. 요렇게 보기 편하게끔 가시적으로 보기 편하게끔 요렇게 보내드리고요. 여기 학생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학생 점수. 네. 최고점은 원래는 안 적었는데 자극 받으라고 요즘 적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반에서 누가 몇 등인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따로 요청을 하세요. 혹시 선생님 저희 반에서 몇 등 했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따로 보내드리긴 해요. 근데 그냥 너무 맨날 보내주지는 않고 그냥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몇 등 했는지는 보내드립니다. 그러고서 수업 태도 요거 체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았다, 안 그럼 좀 힘들어 하더라, 그럼 여기다 코멘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 완성도는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훌륭하면 일단은 90% 이상의 과제가 완료가 됐다. 그러고서 만약 양호는 70% 이상, 평균은 50% 이상, 나쁨은 50% 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과제를 안 해오면 수업 후 클리닉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토요일 날도 부를 겁니다. 네. 과제를 못 해오면 토요일 날 오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머님들이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 그래서 뭐 배웠어요 오늘? 그랬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랑 수학 목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코멘트로 달아드려요. 그래서 과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네, 그럼 제 수업의 특징을 조금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요 시험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자라는 게 솔직히 제 목표예요. 왜냐면 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봤는데 근데 아이들이 막상 시험이라는 그 현장 안에서는 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익숙한 걸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가르치자라는 게 제 수업 모토고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요 일단 소통하는 수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혼자서 앞에 나와서 떠들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루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약간 좀 활발하게 이렇게 해야지 좀 덜 지루하거든요. 그러고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제 수업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그 소통을 되게 제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반에는 조는 학생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조는 꼴은 못 봐가지고 졸면은 노래 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대1 관리와 정확한 피드백을 드려요. 어머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요즘 다들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뭐 이젠 중학생이니까 괜찮긴 하지만 고등학생 되면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 일단 힘들기도 하고 약간 좀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서 멘탈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편한가 봐요. 네, 제가 그래도 학생들이랑 약간 뭐 연령대가 아니라 약간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럼 제 정규 수업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공통수학 1부터 시작을 해요. 공통수학 1을 할 건데 지금 듣는 거는 기본 개념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을 한 번 정도 듣기는 했으나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진짜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제 수업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입니다. 이때 화요일, 목요일에는요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고서 일요일 날은요, 요거는 또 추가 선택 수업인데 요거는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일단 또 저희 내신이 있잖아요. 아무리 중학생이어도. 그래서 4월 달에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12회 회차가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3일 이렇게 해가지고 12회차 나가고, 그러고서 공통수학 개념 나갈 거예요. 뭐 다항식부터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이렇게 나가신다 보면 될 것 같고, 4월에는 일요일 수업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일요일 수업은 없앴고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나가고요. 한 2주 정도 동안은요. 중학교 내신 대비 들어갈 거예요. 네. 내신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실 선택이긴 해요. 내신 대비를 할지 말지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곱근이랑 실수랑 다항식의 곱셈이 이거 뭐예요? 아까 앞에 공통성 1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배워두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제가 좀 길게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